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비 온 후 땅이 굳다라는 말이 있죠. 어려움, 갈등 잘만 해결하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영향력 있는 사회 지도층들, 특히 정치권의 갈등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시민들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드블라지오 시장이 등 돌린 뉴욕 경찰과의 갈등에 이어 이번엔 주지사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정치적 보복 차원으로 자신의 정책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때문에 뉴욕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쿠오모 주지사의 판단이 실망스럽고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장은 또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쿠오모가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가 자신의 정적들에게 피해 보복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정치적 관례를 깰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데는 지난주 주의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의회는 지난주 렌트 안정법 4년 연장안과 뉴욕시장의 시 공립학교 통제권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두 결정 모두 드블라지오 시장의 요구사항을 배제하면서 시장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뉴욕시는 개발업자들의 면세 혜택을 늘리고 서민 아파트 확충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쿠오모 주지사가 이를 친개발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막은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리랑 TV가 미국 채널 대행사 선정 입찰 프리젠테이션까지 마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 공고까지 낸 후 뒤늦게 입찰 참가자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고 모든 책임을 담당 실무진에게 돌렸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오락가락 행보에 동포사회가 힘없이 당하고만 있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아리랑 TV가 추진하는 미국 채널 대행사 선정 입찰 등록 마감 결과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총 7개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리랑 TV 측은 마감 다음 날인 19일과 20일 서류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29일 각 사업자별 30분씩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실시했습니다. 6월 1일 아리랑 TV는 공고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정 공고 20일 후 아리랑 TV는 돌연 이번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며 입찰을 무효화한다고 밝히고 사실 확인을 못한 실무진을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며 모든 책임을 실무 담당자에게 돌렸습니다. 입찰 심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 참가 자격 확인, 서류 심사와 프리젠테이션 과정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러 차례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3년간 사업 금액이 $800만 이르는 입찰을 막바지 단계에서 참가 자격이 문제가 있어 그간의 과정을 모두 취소한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실무 담당자에게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리랑 TV. 국영기관의 어이없는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이 한인사회 현실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이 미터 주차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결정을 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비는 얼마나 오르고 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는지 금홍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브로드 애비뉴입니다. 헬팍타운위에는 올 여름까지 현재의 구형 미터기를 디지털 방식의 신형 미터기로 모두 교체하고 요금을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차 요금은 현행 2시간 주차 시 15분에 25센트로 올려 현재보다 2배 인상되고 3시간 주차 시에는 $4 50센트, 4시간 주차는 $8의 주차 요금을 내야 합니다. 또 미터기 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던 것을 오전 9시로 1시간 앞당길 계획입니다. 타운이 미터 주차 요금을 올린다고 결정하자 지역 주민들의 돌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타운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확보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주차 요금 인상으로 주차 회전율을 높인다는 결정은 세수만 더 확충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주차요금 인상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 펠팍 한인 상인들도 주차요금 인상 결정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펠팍 한인회와 펠팍 한인 상공회에서는 오늘 파인프라자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상인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회는 타운 내 주차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장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타운 측과 조만간 일정을 잡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텐도 시장님께서 오늘 저희 펠팍 한인회 또 상공회에서 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추후 다시 검토해서 새로운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미팅을 거쳐서 지혜롭게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상공회에서도 주차 문제와 관련해 지역 상인들에게 받은 설문지를 타운 측에 곧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벨리사이팍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운에 바로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타운 측은 고질적인 주차 부족 현상은 요금 인상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해결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금원기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매년 진행해온 코리안 헤리티지 행사가 올해에는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프로구단이 비영리 단체를 입장권 판매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오는 8월 15일 플로싱 시디필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5회 코리안 헤리티지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매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인회에 $25,000 상당의 입장권을 선구매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회는 지난해 같은 조건의 계약을 맺고 행사를 치렀지만 약 $7,000를 손해본 바 있습니다. 한인회는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 선수가 소속된 피츠버그 파일럿츠와 뉴욕 매츠의 3연전 중 둘째 날인 8월 15일을 행사 날짜로 정하고 매츠 측에 디파짓까지 지불했지만 가격 문제로 결국 협상을 포기했습니다. 류재봉 회장은 매츠 측에 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다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프로구단이 비영리 단체를 판매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조만간 지역 정치인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대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외국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 및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연간 해외 여행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재외동포가 750만 명에 달하지만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외 긴급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재외국민 보호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외 긴급 상황 때 신속 대응팀과 국제 구조대를 파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해외 위난 상황에 따른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확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양창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를 초월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외국민 보호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토대로 미흡한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거나 외환을 받을 때 복잡했던 거래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유학생 가족과 수출입업자 등의 외환 거래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한인사회로의 자금 유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해외 송금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외환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과도한 외화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양한 사전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투기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를 포함해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 송금 시 연간 5만 달러 또는 하루 2,000달러 이상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거래자가 실명 확인을 거쳐 은행에 거래 사유만 밝히면 외화를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금액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상계나 제3자 지급 등 실제 외환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인 거래의 경우는 신고가 불필요한 금액 상한선이 현재 2,000달러에서 10,000에서 2만 달러 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뉴욕시에서 모든 종류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년간 계도 기간을 갖게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7월 1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서는 스티로폼으로 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이 규정은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는 델리와 식당, 푸드카트와 같은 요식업소뿐 아니라 스티로폼 용기를 판매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판매업소와 병원, 교회, 학교 같은 일반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사용 금지 품목에는 테이크아웃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도시락과 컵, 접시, 식판과 포장 박스의 파손을 막기 위해 함께 넣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포함됩니다. 단 정육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육류와 해산물을 포장해 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뉴욕시로 배달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뉴욕시는 경제적으로 대체 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에는 면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규정은 2016년 1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는 티켓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즘 소신 발언으로 큰 인기를 모으거나 또는 큰 질타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는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도 계획돼 있는데요. 공화당과 교황을 의회 연설에 초청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환영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기후변화 대처, 소득 불균형 해소, 총기 제조업자에 대한 입장 등 진보 이슈에 대한 교황의 잇따른 소신 발언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떠나서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쉽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